안녕하십니까. 1월 2일 한국TV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새해를 맞아 한인타운 내 한인은행들과 LA 총영서관 등이 오늘 오전 시무식을 열고 힘찬 한 해를 열어젖혔습니다. 새해를 맞아 한인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세법들이 줄줄이 시행됩니다. 2020년 새해 한인타운의 경제는 업종별로 명암이 나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저희 한국TV는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와 한인타운의 올 한 해 경제를 조망해보는 새해 경제 전망을 CBB은행 조앤김 행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시리즈로 마련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과 함께 북한 문제를 양대 난제로 떠안고 2020년 새해를 출발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그의 재선 운명을 가를 대선이 있는 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부터 보이콧 재팬, 무더기 신규 면허, 보잉 기체 결함, 오너리스크까지 여러 요인들이 맞불리며 바람잘 날 없었던 한국 항공업계. 새해에는 순풍이 불 수 있을지 업계 안팎에 관심이 쏠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오늘은 새해를 맞아 일터에서 업무가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타운의 한인은행들과 LA 총영서관 등은 오늘 시무식을 갖고 힘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0년 새해를 힘차게 열어젖히는 시무식과 신년 할애식이 2일 잇따라 열렸습니다. 김한중 LA 총영사는 동포사회 화합을 기원하며 공간 직원들에게 동포사회에 봉사하는 겸허한 자세로 업무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20년 경자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한인 동포사회가 새해 정의롭고 공정하면서도 또 함께 원정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동포사회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이러한 측면에서 특히 우리 차세대들의 육성을 지원해서 결과적으로 한인사회가 발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영사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LA 한인회는 2일 한인사회 단체장들이 모인 가운데 신년 할애식을 가졌습니다. 한국에 있는 재외국민 총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을 독려하는 것과 또 카운티, 스테이트 모든 선거에 적극적으로 유권자 등록을 유도해서 많은 분들이 직접 투표를 해야만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인타운의 은행들도 2일 오전 일제히 시무식을 갖고 직원들과 새해 목표를 점검하며 힘찬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올해 금융권 여건이 수월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더 분발하자고 독려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의 경험과 또 그동안에 저희들이 투자해온 많은 역량들을 총 발휘해서 저희 교포분들께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저희 은행에도 크게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제 경제적인 여건들이나 글로벌 이슈들이 아직도 세로 안 된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저희는 이제 인터널리 저희 직원들하고 이제 마음을 함께 해서 은행의 모든 업무적인 이런 것들을 프로세스나 손님 중심으로 또 손님을 포커스하고 이제 커뮤니티를 포커스해서 한 해를 보낼 생각입니다. CBB 은행의 조앤김 행장은 새해에 경영 효율성을 높이자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5억 불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는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좀 이렇게 균형 있게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인 어떤 그런 인프라스트럭처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강화해서 이제 다음 10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를 갖다가 직원들에게 당부를 했습니다. 오픈뱅크와 US 메트로뱅크, 태평양은행 등도 2일 시무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습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새해에는 노동법과 렌트 컨트롤 등 굵직굵직한 세법 외에도 일상생활과 관련이 된 다방면에서 새로운 규정들이 줄줄이 시행이 됩니다. 이수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운전자를 비롯한 버스,
택시, 리무진 혹은 캠핑카 등에 탑승한 승객들은 새해부터 마리화나 이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운전 중 셀폰 사용은 현행법상으로도 금지되지만 올 7월 1일부터는 핸즈프리 셀폰 사용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가 있는 운전자들이 36개월 내에 또다시 적발될 경우 벌점이 주어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10월 1일부터는 기존 운전면허증으로는 국내선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여권, 군인신분증 혹은 연방정부에서 승인한 ID, 그리고 캘리포니아 리얼 아이디를 통해 보안 검사를 통과하게 돼 리얼 아이디 신청을 서둘러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내 고등학교 수업 시작 시간이 오전 8시 30분으로 중학교는 오전 8시로 규제됩니다. 새해부터 중고등학교는 정해진 시간보다 앞서 수업을 시작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공립초등학교에서는 유색인종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1학년부터 5학년 학생들에게 정학 처분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가준의 대부분의 바닷가와 공원에서의 흡연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25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주택가에서는 드론 혹은 카메라가 장착된 기계 사용이 금지됩니다. 흔히 뒤채라고도 불리는 보조거주용 건물 관련 법안의 개정으로 새해에는 크기와 면적, 유닛수 등 보조주택 건설 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들에 대한 제재가 크게 완화됩니다. 지난 가을 큰 산불의 발생으로 가죽 곳곳이 몸살을 앓았던 가운데 이와 같은 대형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 새해부터는 인화성 물질의 건축자재가 사용돼 건물이 지어질 경우 건물 반경 100피트 이상의 공간이 확보돼야 합니다. 21세 이상 주민만이 가주에서 반자동 소총을 구매 소유할 수 있게 되며 타주에서 총기 소유가 금지된 전적이 있는 이는 가주에서도 총기를 소유할 수 없게 됩니다. 1월부터는 캘리포니아에서 로드킬을 당한 동물들을 수집하거나 먹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로드킬 당한 동물들을 다룰 수 있는 이들을 가주 정부에 허가를 신청한 이들로 한정하는 시범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이처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법들이 올해부터 시행돼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저희 한국TV가 새해를 맞아 캘리포니아주와 한인타운의 로컬 경제를 조망해보는 새해 경제전망 시리즈를 두 차례에 걸쳐 시리즈로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한인타운의 경제전망을 정현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한인타운의 경제는 업종별로 명암이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타운 경제의 젖줄이었던 다운타운 자바의 경우 판매 방식과 결제 모두 점점 온라인으로 바뀌면서 변화에 발맞추지 못한 업체들이 도태되는 양상이 두드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에 투자하는 업체들이 살아남게 되는데 투자가 힘든 중소기업들은 변화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다운타운에 있는 부동산인데 사실 그 부동산이 밸류가 엄청 올랐잖아요. 과거에 정말 베벌리 힐즈만큼 혹은 어떤 거는 베벌리 힐즈의 per square foot 프라이스가 베벌리 힐즈보다 더 높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것들이 다운타운 비즈니스가 많이 힘들어지면서 그 부동산 밸류들이 지금 떨어져 가고 있는데 지금 얼마까지 떨어져 나갈는지 떨어질는지 그거는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저희한테 앞으로 2, 3년 내에 좀 네거티브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커뮤니티 as a whole로 봤을 때 미중 무역 분쟁으로 당초 무역업체들의 고전이 우려됐지만 한인 업체들 상당수가 중국과의 교역 시 발생되는 관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제3국으로 이미 수입선을 바꾼 것으로 드러나 관세 충격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으로 물류업계에 상당한 파장이 우려됐지만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구매 트렌드가 변화하면서 온라인 상품의 배달 수요가 늘어난 것은 물류업계에 미칠 파급 효과를 약화시켰다는 지적입니다. 전통적인 소매업들은 아마존의 성장으로 위협받고 있지만 온라인 배달업종은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한인 소매업체들은 아마존 등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온라인 판매 추세로 인해 고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에도 헬스케어 부문은 경기의 흐름과 관계없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쪽 비즈니스. 그래서 거기는 뭐 정말 말씀하신 대로 불황을 모르는 그런 비즈니스라고 하고 있고 거기서 이제 키는 뭐냐면 워낙에 그 레귤레이션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진짜 그 미국에서의 룰즈 앤 레귤레이션을 잘 아시는 분이 들어가서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한인은행가는 지난해 기준금리 인하 조처로 이자 수익이 내려가면서 새해에는 경영 효율성 극대화를 노리는 전략이 절실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은행들이 이제 인컴이 여기가 챌린지가 있으면 결국은 익스펜스 사이드를 보면서 내가 줄일 데가 뭐가 없나 이런 걸 이제 거기도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경영을 하도록 애를 쓰고 프로덕티비티를 높이고 이런 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겠죠. 한인타운 경제가 한국 경제 의존도가 높았던 과거와는 달리 갈수록 미국 경제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타운 경기에는 좋은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만큼 타운 경기가 커졌다는 의미이고 미국은 한국보다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훨씬 낮기 때문입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미국이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습격 사태 대응을 위해 병력 750명을 추가로 급파합니다. 이에 따라 중동 지역에서의 긴장감이 다시 증폭될 전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 1일 새해 첫날부터 물난리가 나 최소 9명이 숨지고 주택과 건물 수천 채가 침수됐습니다. 12월 31일 밤부터 1월 1일 새벽까지 밤새 폭우가 내리면서 자카르타 주요 도로와 통근 열차 선로, 주택과 차량이 곳곳에서 침수되고 정전과 단수도 잇따랐습니다. 지난해 6월 초 시작된 홍콩의 민주화 요구 시위가 7개월째 이어지는 가운데 새해 첫날부터 홍콩에서 대규모 도심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멕시코의 한 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의 축구 경기에서 시작된 폭동으로 20명이 넘는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멕시코 중부 사카데카스주의 남자 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간 충돌로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습니다. 텍사스주의 60대 여성이 새해 전야에 이웃 주민이 쏜 것으로 보이는 총탄 유탄에 목 부위를 맞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간호사로 일하는 61세 여성은 가족과 함께 폭죽놀이를 하고 밖으로 불려나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시 주택국이 서민 아파트에 입주할 가구 약 1,400세대를 모집 중입니다. 1월과 2월 접수를 마감하는 서민 아파트의 수는 총 21개 아파트 단지 1,363유닛입니다. 가장 많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는 서민 아파트는 퀸즈, 자마이카의 신축 아파트인 더 크로싱 앳 자마이카 스테이션으로 스튜디오부터 3베드룸에 입주할 667가구를 현재 모집 중입니다. 미주 한인재단 워싱턴은 오는 14일 오후 5시 연방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축전을 개최합니다. 올해로 15번째를 맞이하는 행사로 한미양국 정치인들을 초청해 한인들과 함께 한인이민 117주년을 기념하고 한인의 날을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가입자 3,000명이 넘는 간호사 노조와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극적 합의해 올 초 대규모 간호사 파업을 외면했습니다. 간호사협회 측은 간호사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환자들을 보살필 수 있도록 카운티에 요구한 것이 수용됐다고 말했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시애틀협의회 소속 자문위원 3명이 지난달 말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주인공은 홍승주 워싱턴주 한인의 날 축제재단 이사장과 조승주 평통 미주지역회의 간사, 나은성 대한부인의 이사입니다. 최혜원 앵커가 한국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과 북한 문제를 양대 난제로 등에 진 채 2020년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올해는 미국 대선이 있는 해여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강경 노선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새로운 전략 무기를 예고하며 핵무기 ICBM 시험 재개를 시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고 외교 치적으로 내세웠던 대북 성과가 타격을 입게 된 것입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의 충돌 위기 속에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 대사관 습격 사태가 발생해 수습이 급한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과 전문가들은 외교 현안들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느냐의 여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CNN 방송은 지난 1일 김정은의 보다 강경해진 노선은 트럼프와 그의 재선 캠페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행정부가 북미 협상을 중대한 외교적 승리로 세일즈해왔지만 김 위원장의 새로운 정책은 북미 정상이 모욕적 언사와 핵 전쟁의 위협을 주고받던 2017년 긴장 고조 국면의 회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쯤 추 장관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면서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지 80일 만에 법무부 장관 공백 사태가 해소됐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6조 1항, 공무원은 임용장이나 임용통지서에 적힌 날짜에 임용된 것으로 보며 임용일자를 소급해서는 아니 된다에 근거해 이날 0시부터 임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월 31일 국회 1월 1일까지 추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보내줄 것을 다시 요청했으나 보고서 채택은 끝내 불발됨에 따라 법적으로 이날을 포함해 이후 언제든 추 장관 임명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보고서 채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국회 상황을 고려하고 새해가 시작된 만큼 추 장관이 즉각 장관 업무에 착수해야 한다고 보고 임명을 미루지 않을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추 장관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송부 기한을 이틀밖에 주지 않음으로써 이미 신속한 임명 방침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틀의 재송부 요청 기한은 문재인 정부 들어 국회에 요청한 가장 짧은 기간으로 지금까지는 최소 3일 이상의 기한을 주면서 보고서 채택 및 송부를 요청해왔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부터 보이콘 재팬, 무더기 신규 면허, 보잉 기체 결함, 오너 리스크까지 여러 요인들이 맞물리며 바람 잘 날 없었던 한국 항공업계, 새해에는 순풍이 불 수 있을지 업계 안팎에 관심이 쏠립니다. 이미 아시아나 항공 매각과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등으로 항공업계 재편이 시작된 만큼 새해에도 크고 작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올해 가장 주목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새 주인을 만난 아시아나 항공의 변화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지난달 27일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HDC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인수 절차는 올해 상반기 내 마무리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땅콩회항 물컵 갑질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오너 리스크가 변수입니다. 지난달 23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반기로 부각된 그룹 총수 일가의 갈등이 성탄절 소동으로 격화되며 결국 총수 일가가 사태 수습에 나서긴 했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사내이사 재선임이 달린 올해 3월 주주총회까지 이 총수 일가 내부의 경영권 다툼과 주요 주주 간의 합종 연횡을 둘러싼 신경전이 지속할 전망이어서 뒤숭숭한 분위기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가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